이미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익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수익사업 구분격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구분격리란 무엇일까요? 비영리 법인이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각각 자산과 부채,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을 따로따로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겠죠. 그래서 그 의미는 구분하여 격리를 해라 라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이 진행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자면요. 먼저 이제 목적사업을 할 때 기본 재산이 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본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수익사업의 일부 원입을 합니다. 원입이란 무엇이냐? 투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수익사업에다가 지출을 한다는 거죠. 수익사업에 들어온 어떤 재산, 돈이 될 수도 있고, 재산이 생기면은 수익사업에 이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과 비용을 뺀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된다든지 이런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수익사업 재무제표에서 일부분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을 해서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를 내고 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을 한 것이 다시 고유목적사업으로, 그러니까 목적사업으로 투입이 되게 되죠. 이때 수익사업 재무제표를 만들 때 공통되는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안분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목적 준비금 설정한 게 전입이 되고 다시 목적사업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한 바퀴가 굴러가는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자산부채를 그럼 어떻게 구분 격리하는지 한번 볼게요. 구분 격리가 가능한 경우랑 구분 격리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데요. 구분 격리가 가능하면은 당연히 각각 각 사업별로 독립되게 구분하여 격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한 잉여금이 남을 수 있어요. 이것도 수익사업별로, 목적사업별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목적사업에서도 이익이 남을 수 있습니다. 분배하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잉여금도 구분을 하고 자산과 부채도 사업별로 잘 구분을 하면 되는데 이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건물을 우리가 쓰는데 목적 사업을 위해서 건물을 쓰다가 일부를 임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면적 비율에 따라서 안분을 하면은 되겠죠. 근데 이제 더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품 같은 건데요. 복사기를 같이 쓴다든지 아니면 전화기를 같이 쓴다든지 작게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디 계정으로 넣어야 될까라고 보는데 그때는 이제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익과 비용의 구분 격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개별 손익을 각각 독립되게 구분해서 격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공통 수익은 매출액에 비례해서 안분 계산해라. 그리고 공통 비용도 매출액에 비례해서 안분 계산하거나 아니면은 개별 송금에 비례해서 안분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통 인건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작은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해서 인건비를 쓸 수 없고 간사 한 분이 모든 일을 도맡아 한다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이때 이분한테 지급되는 인건비는 어떻게 될까 보면은 나누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나누지 않고 수익사업을 아예 속하게 하거나 아니면 목적사업에 속하게 한다. 그래서 주된 용역을 어디서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건비를 전부 각각 사업별로 그냥 나누지 않고 속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다면 수익사업에 하지 않을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나누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익사업의 이제 구분 격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